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라라 영주의 송영주 한우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네. 둘이 1시간 동안 라이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뭐 특별한 일 있었나요? 장인 전무님과 식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예비죠. 네. 네. 예비 장인 전무님과 함께 식사를. 어렵죠. 네. 아니 그래도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처음 뵀을 때는 좀 불편하긴 했었지만 긴장도 많이 되고 근데 뭐 지금은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저도 편합니다.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장모님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와이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 사모님께서 보시는 아니 이거는 진리예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와이프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은 잘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와주시네요. 메뉴가 송영주가 메뉴다. 오. 제가 다가오는 시즌은 메뉴 위주로 프리미어 리그를 볼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프리미어 리그에 관심을 가질 때 메뉴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또 기대감도 갖고 그렇죠. 네, 리그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와 같은 감정으로 다가오는 시즌 메뉴 중심으로 프리미어 리그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그 유니폼 판매 업체에 전화해서 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 메뉴 오. 네, 박지성 유니폼 정말요? 네, 구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돈은 계산하죠. 그렇죠. 오늘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유니폼 구해서 그거 입고 야. 메뉴 경기 볼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말에 펼쳐진 프리시즌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프리시즌 경기는 바로 요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렇죠. 웨스트햄 경기. 네. 그리고 아스날과 뉴캐슬 경기. 그렇죠. 여기에 관심이 좀 집중됐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경기는 비셀고베와 바르셀로나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그때 레시포드 데뷔전. 데뷔했습니다. 네. 네, 45분 뛰지 못했죠. 약 33분 뛰었나?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후반 시작하면서 들어가서 한 70 몇 분쯤에 교체아웃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여하튼 뭐 레시포드도 데뷔전을 치렀고 뭐 잠깐 얘기하자면 저도 이걸 라이브로 보지 못했지만은 다시 되새김질해서 보니까 수비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뭐 쿠아르시도 실수가 좀 있었고, 그렇죠. 네, 네. 뭐 실점하는 장면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공격은 여전히 흐름을 잘 타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즌에 레시포드가 조금만 잘해준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저도 봤었는데 하이라이트 봤었는데 레시포드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약간 아직까지 동료들과의 호흡은 조금 이제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활용하고 살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고 여기다가 오른쪽에 백업이라고 생각하는 바그다지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가 미쳤더라고. 물론 한 골 실점했지만은 선방이 거의 1대1 상황을 맞는 거 보면서 반사신경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해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왼쪽 풀백은 필요한 것 같은데 라포르타는 더 이상 영입이 없다는 이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가 네. 그렇죠. 라이트 백업으로 잘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네. 여러모로 뭐 좀 기대가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야기는 역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오프닝부터 맨체스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이적 시장의 주인공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적 시장 주인공이요. 주인공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리버풀도 피디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뭐 리버풀도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리버풀이 지금 좌우 풀백 영입하고 그리고 그렇죠. 비르츠 영입하고 비르츠 영입했죠. 여기다 에키티케 영입했잖아요. 이삭도 지금 이삭이 얘기했죠. 오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이적 시장의 주인공은 리버풀이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아스날도 만만치 않은 게 수비맨디 영입했고 그 다음에 요케레스도 영입했고 노르가르도 영입했고 그렇다 보니까 아스날도 굉장히 지금 이적 시장을 잘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15위고 유로파리그 우승에 실패를 했는데 그렇죠. 영입 부분에서 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했던 부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제가
꾸준히 경기를 챙겨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정말 찐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랑도 이제 소통을 하고 한 결과 가장 문제점은 득점력이었거든요. 득점력, 그러니까 결국 전통 9번의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이 스트라이커에 대한 확실한 영입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뭐 쿠냐와 은베모 영입한 거는 너무나 최고 영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현상을 봤을 때 이적 시장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쿠냐를 굉장히 빨리 영입했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역시 명문은 명문이다. 영입 잘한다.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은베모가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너무 걸렸죠. 네. 좀 걸렸죠. 사실 은베모까지 빨리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전방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6번 미드필더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은베모한테 시간이 좀 많이 뺏기다 보니까 물론 아직 이적 시장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누가 영입될지 모릅니다. 근데 최전방 자원하고 6번 미드필더 이야기는 뭐 소문만 무성하고 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쿠냐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은베모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메뉴와 웨스트햄 경기는 많은 관심을 좀 일으켰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웨스트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고요. 재밌었어요?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쿠냐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고요. 이제 그 기사 보기 전에는 뭐 은베모가 사실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 못 들은 상태에서 이제 딱 경기를 봤는데 끝나고 이제 그 들으면서 보니까 은베모가 아직까지 이 피치핏이 100%가 아니란 얘기 듣고 명단이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쿠냐가 사실은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쿠냐가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서 좀 그래도 울브스에서 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봤는데 그래도 제가 느낀 점은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고 역시 그 쿠냐의 그 퍼스트 터치라고 할까요? 부드러운 퍼스트 터치라든지 그리고 동료를 이용해서 원투 패스를 통해서 압박을 풀어나오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매끄러워서 조금 더 이제 팀 동료들과 호흡만 맞은다면은 다가오는 시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히려 좀 실망스러웠어요. 아, 저는 아모린 감독이 이 경기도 3-4-2-1로 나왔는데 맞아요, 쿠냐가 맞아요. 들어왔으면 쿠냐를 이용하는 무언가가 더 많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빌드업 과정이 지난 시즌과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6번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패스를 받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팀은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부패 팀입니다.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팀이에요.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공격을 전개할 때 보면은 결국은 부패를 거쳐갈 때 무언가 좋은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부패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호일룬이라든가 쿠냐가 뭐 경기의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었다. 물론 이게 제가 얘기한 아쉬움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더 개선되고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은 은베모를 못 봐서. 저도 은베모 본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은베모가 기용이 됐다면 은베모 쿠냐가 2선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패를 3선에 쓸 것이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패가 공수 연결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앞쪽으로 연결해 줄 것이냐. 요게 궁금했는데 요거를 확인하지를 못했으니까요. 요거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프리시즌 경기니까 10명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려야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메뉴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뜨겁네요. 파괴장터였어요. 말라시아, 오웬만 파운드면 된다. 루크쇼 데려가라. 필요하다. 빨리 다들 나가라. 막 이런 이야기 있고요. 네. 그리고 6번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 9번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맞네요. 얘기 되게 많고요. 네. 저게 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 이렇게 보니까 9번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6번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빌드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왜냐면은 중앙 쪽에서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롱패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맞습니다. 롱패스의 정확도는 당연히 좀 떨어지죠.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쪽에서 패스를 잡아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6번이 필요하다. 그런데 9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야 어차피 9번 영입하면 그렇죠. 밑으로 부패가 내려가. 부패가 그렇죠. 연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지금 6번이 아니라 9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야 우리 득점계에 비해서 골을 못 넣어. 골을 못 넣어. 네. 야 호일로 믿고 갈 거야? 안 돼. 그럴 순 없어. 이런 네. 같아요. 그러면 9번 영입하고 그렇게 가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반반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9번 자리에 쿠냐 올리고 6번 영입하자. 어떤 분들은 부패가 내려가니 9번 영입하자.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9번 역할도 그렇고 6번 역할을 하는 선수 영입하는 거 좋지만 사실 이제 백스리 시스템에서 왼쪽 스토퍼 자리에서 그때 이제 헤븐 선수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헤븐 선수 플레이가 좀 아직 뭐 어린 선수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왼쪽 스토퍼 자리도 사실은 뭐 후반전에는 루쿠쇼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은 루쿠쇼 선수도 좀 부상이 많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왼쪽 스토퍼 자리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경기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네. 프리미어리그 15위를 기록한 게 이게 이제 팬들에게는 충격이고 저도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시즌 초반에 어떻게 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시즌 초반에 밀리기 시작하면은 사실 지난 시즌의 나쁜 분위기가 올 시즌에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시즌 초반에 잘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쿠냐 뛰는 거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쿠냐가 위력적인 슈팅 2방 보여줬고 그렇죠. 또 하나는 결국 3백 위에 있는 2명이 묶이면 그 앞에 있는 쿠냐라든가 부페가 내려와서 좀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도 쿠냐는 좀 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쿠냐하고 부페가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무언가 플레이하는 것도 인상적이긴 했고요. 다만 쿠냐가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 보여준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아니기 때문에 쿠냐도 폼을 더 끌어올릴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여하튼 저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웨스트햄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골키퍼의 중요성? 그렇죠. 네. 특히 웨스트햄 아레올라 골키퍼가 물론 실수가 많은 골키퍼긴 하지만은 프리시즌 경기인데 긴장을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되게 많이 아쉬운 경기력을 네. 보여줬죠.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오나나 믿고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인드르 키퍼가 선발로 나왔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골키퍼 이야기는 계속 연결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골키퍼가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 맨시티는 슈테겐설이 있던데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테오 슈테겐이 지금 허리 수술했잖아요. 예.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새로운 골키퍼에 대한 욕심도 계속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국의 퍼스님 리그 순위도 15위인데 이적 시장도 15위처럼 해 기가 찹니다. 프리시즌에 왜 과감한 도전을 안 하는지도 미스테리예요. 어제 경기력은 7월 초 경기력이었다고 봅니다. 개막 2주 남았는데 9번도 없고 어제 경기력에 대해서 메뉴 팬들 중에서 실망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갈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메뉴 팬들 중에서 어제 경기력 보면서 나아진 게 뭐야? 그냥 지난 팀에 쿠냐만 왔네?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쿠냐가 왔으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좀 돌아간다. 저는 좀 그렇게 봤거든요. 가르나초보다 낫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전 사실 좀 그렇게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갈리는구나. 그러니까 한쪽은 현실적으로 너무 보고 있고 한쪽은 약간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좀 가능성이랄까요? 가르나초보다 낫고 그리고 은배모 오면 훨씬 또 너 좋아질 좋아질 테니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웨스트햄 골키퍼 아레올라 골키퍼가 2골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점도 내주지 말아야 반칙을 해서. 그건 굳이 안 덮쳐도 되는 그러니까 장면이. 아니 자기가 덮친 다음에 알았어 PK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PK 내주는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부페에게 두 번째 골 실점하는 장면도 패스도 패스 실수를 했죠. 치명적이게 패스 실수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물론 이제 두 번째 골은 부페의 마무리가 너무 너무 깔끔하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 득점 루트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짜임새 있는 모습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지 그럴 않았나.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시원스럽다고 느끼는 거는 메뉴보다는 웨스트햄이 좀 더 낫지 않았나? 왜냐면 후방에서 패스를 원패스로 그냥 툭툭툭툭 하면서 공격을 단순하게 가져가니까 그렇죠, 뒷공간 그렇죠. 쪽에서는 이제 결국 보엔이라든가 뭐 필크르코 공격수들에게 필크르코, 자연스럽게 맡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만약의 경우 아스날과 뉴캐슬 경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제가 그렇죠. 느끼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아스날과 뉴캐슬 경기 봤을 때 아스날과 뉴캐슬 경기 재밌었거든요. 네. 프리시즌 경기인데 굉장히 빡세게 하고 그랬는데 이 두 팀의 선수들이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메뉴도 뭐 2대1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당연히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만족하진 않겠지만 여기보다 월등히 향상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때요? 뭐 뉴캐슬 그 아스날 때는 잘했나요? 사실은 제가 뉴캐슬 이제 셀틱 경기를 봤었었는데 그때는 뉴캐슬이 너무 못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뉴캐슬 어떡하려고 그러냐. 개인적으로 뉴캐슬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때는 달랐구나. 네. 물론 이제 아스날전에서 엘랑가가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골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제대로 맞췄으면 라약 골키퍼가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네. 근데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이라든가 경기 템포라든가 오. 그러니까 일단 뉴캐슬은 수비 쪽에 어느 정도 숫자를 두고 간격을 좋게 형성하고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공간을 안 주기 때문에 수비 쪽에 안정감을 가져가되 공격을 전개할 때는 되도록이면 패스를 간결하게 가져가면서 빠르게 앞쪽 공간을 그렇죠. 이용했거든요. 네. 또는 측면 공간을 이용하고 측면 많이 이용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든이라든가 엘랑가라든가 날카로운 모습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삭이 없는 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스트라이커 없죠 거기도.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에 이삭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뉴캐슬도 오슬라가 나왔죠. 네네, 오슬라가 나왔죠. 네, 그게 오슬라 좀 많이 좀 부족하던데. 네. 제가 느끼긴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오슬라는 아직까지는 좀 베스트로 한 시즌을 보내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웨스트햄 경기 보면서 메뉴 팬들도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요? 풀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좀 안 좋지만은 그래 쿠냐가 좀 더 컨디션이 올라가면 은베모가 돌아오면 9번 스트라이커가 있다면 뭐 6번 미드필더가 있다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쿠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냐의 그 플레이 맨유 네, 때 맨유에서는 어떨 것 같다. 맨유에서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포지션은 아무래도 왼쪽 인사이드 포워드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봤을 때처럼 그 포지션에 그대로 일단 1옵션을 쓸 것 같고요. 물론 뭐 울버햄튼 시절로 잠깐 돌아서 보자면은 라르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는 스트라이커 포지션도 보긴 봤지만은 사실 거기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주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9번 자리보다는 10번 자리 왼쪽 인사이드 포워드를 보면서 뭐 연계라던가 그리고 아니면은 사실 이제 쿠냐 선수가 또 장점이라는 게 볼을 가지고 캐리 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몰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아니면 직접 아무 좀 찬스가 보이지 않을 때 직접 강력한 슈팅으로 한 방으로 또 득점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왼쪽 인사이드 포워드에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쿠냐는 아모린 감독 밑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울브스 시절에도 백스리 시스템을 썼었고 아모린 감독도 현재 백스리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백스리 시스템 포메이션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합류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응을 잘 할 거고 시스템적으로도 봤을 때도 굉장히 잘 적응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쿠냐를 최전방에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냐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다시 10번 자리에 올리겠죠. 그리고 이제 6번 선수가
좀 확실한 선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영입을 6번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쿠냐 선수가 그때 울브스 시절에도 스트라이커를 봤을 때는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말 프리롤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폭넓게 네, 움직이는. 폭넓게 많이 움직였어요. 정말 뭐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가서 막 볼을 받는다던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글쎄요, 그게 좀 득점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쿠냐 선수를 과연 그 9번 위치에 놔둘지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준서님도 쿠냐는 아모림 체제에서 최전방 그닥이라고.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모림은 비벼주는 자원을 선호하는데 쿠냐가 비벼주지를 못한다. 그렇죠. 힘에 대해서 막 엄청 막 그런 건 아니니까 힘이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좀 비벼줘라. 씨. 어? 뭐 좀 비비는 게 그렇게 힘드나? 비벼줘. 네. 지금 그 얘기는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9번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결국은 호일루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저점이 낮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득점 기복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 얘기는 득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메뉴 와서 깜짝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스트라이커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전방에 둔다? 이거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퍼기 시절에 이 선수 잘할 거야 하고 데리고 왔는데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퍼거슨 감독은 분명히 그 다음 시즌에 칼질을 하거든요. 뭐 베론 같은 경우도 그랬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선수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뭐 영입하는 선수마다 빵빵 터트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물며 그 누구죠? 노숙자 출신의 아, 베베도 영입하고 베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베베. 포를란도 네.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이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 호일룬 같은 자원이 최전방에서 이 정도의 모습을 시즌 내내 보여줬는데 다음 시즌에도 또 믿고 간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라서 저도 그리고 쿠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9번보다는 10번 자리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게 좀 고민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명단을 봤을 때 11번 자리에 아모림 감독이 생각하기에 11번 자리에 은발모를 갖다 놔도 돼요. 그렇죠. 물론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3, 4, 2, 1에서 2의 위치에 있겠죠. 네. 은발모가. 근데 이제 11번 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측면으로 그렇죠. 측면에 빠졌다가 빠져서 네, 다시 끌고 들어왔다. 이 역할을 맞습니다. 은발모가 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번 롤은 쿠냐도 할 수 있는데 부패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폭넓게 움직이는 게 이게 만약의 경우 10번 롤이 2명일 때 동선이 안 겹치면서 정말 딱딱 맞으면서 호흡이 맞아떨어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데 어느 순간 그렇죠. 경기가 안 풀릴 때 이 선수들은 주인공이어야 되기 때문에 볼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중앙을 좁혀서 네. 플레이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동선이 겹쳐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모린 감독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결국 아모린 감독이 어떤 식으로 동선 정리를 하고 어떤 식의 롤을 줄 것이냐. 맞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그 기사 외국 기사 보니까 그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과연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10번 자리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돌려서 6번 자리로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아모리 감독이 다가오는 시즌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될 건가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은베모하고 쿠냐를 선발로 쓴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부패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아, 저도 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자원들을 동시에 쓴다고 쳤을 때는 약팀을 상대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네. 그런데 강팀이라든가 지금 메뉴의 수비력을 봤을 때는 그런 팀을 상대할 때는 오히려 앞쪽에서 약간 한 명을 빼고 다른 선수를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부패를 그 자리에 쓰지 않을까? 10번 자리에 네.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감독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마다 또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또 아모린 감독이 대처를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준서님은 부패를 6번에 나오면 공격 중원 둘 다 풀리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얘기한 부분 중에서 웨스트햄전에서
6번 롤을 확실하게 하는 선수가 있어야지만 이게 연결이 되면서 뭔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물론 우가르테는 굉장히 터프하고 그렇죠. 굉장히 수비적으로 잘해주는 미드필더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연결고리가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페를 그 자리에 했으면 부페가 이도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죠. 원래 6번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스타일이 6번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너무 좀 두갑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결국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원하는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전방 9번. 네 최전방 네. 9번 또는 중원 미드필더 6번 요 위치의 선수를 영입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적설의 중심은 최전방 9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9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요케레스 얘기도 있었었고 뭐 요케레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수들 많았었잖아요. 에티키테도 원래는 그 맨유 관심이 있었지만 그리고 제일 뜨거웠던 부분은 이제 델랍 리암 델랍이랑 그 주앙 페드로도 사실은 원래는 맨유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던 선수인데 그런 선수들이 다 딴 팀으로 이제 이적을 가게 되면서 무산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뭐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스트라이커는 많습니다. 블라우비치도 있었고요. 뭐 모이스켄 선수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한 5명 정도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5명 정도가. 일단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델랍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델랍으로 네,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주앙 페드로나, 주앙 페드로나, 네, 그리고 요케레스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케레스 좀 아스날하고 연결되면서 에키티케가 네, 좀 에티케.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새로운 이제 스트라이커와 연결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델랍, 주앙 페드로는 첼시로 갔죠. 갔죠. 그리고 요케레스는 아스날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에키티케는 리버풀로 갔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 영입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연결되는 선수가 5명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있나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잭슨, 첼시의 잭슨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올리 와킨슨 있고, 세 번째는 가장 뜨거운 선수죠. 이 선수 이제 베냐민 셰스코 선수, 그리고 네 번째는 콜로무아니. PSG 이제 지난 시즌 유벤투스로 임대를 와서 세리아 무대에서 활약했던 콜로무아니 선수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조금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 얘기 나오고 있는 선수인데 장필리프 마테타 선수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이 5명의 선수가 현재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트라이커 이적설 가운데서는 가장 최근 나오는 얘기로는 5명 선수를 좀 뽑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베냐민 셰슈코는 뉴캐슬하고 연결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일단은 라이프치히는 이 선수를 굉장히 핵심 선수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적료를 굉장히 엄청나게 늘린 상태고 라이프치히도 장사 잘해. 맞습니다. 네, 뉴캐슬 또한 이 셰스코 선수를 엄청 사실 이삭이 지금 리버풀이랑 좀 링크가 진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적을 요청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적 자금을 통해서 지금 셰스코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은 현재 셰스코의 이 이적료가 1,970만 파운드로 좀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맨유 입장에서는 셰스코의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지금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비싸긴 합니다. 그런데 비싸긴 지금 해요. 스트라이커 시세가 다 높아. 맞습니다. 네. 진짜 배고픈 놈이 결국 우물을 찾듯이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비싸. 베냐민 셰슈코 너무 비싸요. 제가 생각하기에. 비싸죠. 근데 지금 리버풀 입장에서 리버풀이래. 지금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삭 떠난다고 치면 이거 보강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스트라이커들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다음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라이커 선수들이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챔피언스 리그 나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셰스코 선수가 과연 맨유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뉴캐슬을 선택할지. 그리고 뉴캐슬 사실은 오술라라는 자원이 있긴 하지만은 오술라랑 비교했을 때 셰스코 선수가 훨씬 낫거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니, 게 제가 아니. 웃었어요. 지금 댓글 중에 저 중에 독감하는 애가 아무도 없대. 구글구글님께서 야, 저 중에 독감하는 애가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그 그랬구나. 밑에 이제 준서님께서 그러니까 레시포드 내년에 3천만에 꼭 사요.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올해가 문제라고. 올해부터 지금 빨리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된다고. 네, 한국의 퍼스님께서 잭슨 데려오면 레클리프에게 DM 보내려고 한다. 네, 지금 다들 지금 머리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9번도 영입해야 되는데 선수 정리도 해야 되고 선수 정리할 선수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한두 명도 아니죠. 네, 머리 아플 겁니다. 메뉴 팬들은. 네, 일단 이걸 영입하기 전에 일단 자금을 조금 빨리 만들어야 이적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건데 사올 수 있는 건데. 쿠냐가 약 7천만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은베모도 그 정도 가격일 거예요. 네, 은베모도 한 7,100만 파운드 막 이럴 거예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은베모를 판매할 때 기준을 쿠냐의 이적료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냐 정도는 받아야 되겠어. 왜냐면 쿠냐하고 은베모하고 비교했을 때 은베모의 공격 포인트가 밀리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베모 가격도 그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쿠냐도 7천만 파운드 정도, 은베모도 7천만 파운드 정도, 그 정도 썼으면 아마 다른 클럽들의 이 스트라이커 판매한 데 있어서 기준점을 거기에 잡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네. 난항이 좀 생길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니콜라 잭슨도 7천만 파운드 정도 나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올리 와킨스는 아예 빌라가 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맨유가 와킨스 영입 부분에 있어서 좀 접촉은 했다고 합니다. 빌라 접촉을 했는데 빌라 입장에서는 이제 와킨스를 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 공식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엄청난 거액의 이적료를 좀 제한을 해야 좀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네, 합니다. 지금 구글구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쿠냐가 6,250만 50만, 네. 그리고 은베모가 7,100만 네. 네,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니까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스트라이커를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구단들은 6천만에서 7천만 그 정도로 보고 있지 정도는 않겠느냐.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뉴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올리 와킨스는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베냐민 셰슈코는 뉴캐슬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니콜라 잭슨, 콜로무아니, 장필리프, 마테타 정도가 아닐까. 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니콜라 잭슨을 좋아하는 사람은 원투펀치의 장지현 해설위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콜라 잭슨 가격에 대해서 다들 붕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니콜라 잭슨에 대해서 팬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넘버 9 얘기할 때 스코어가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마무리 저주. 네, 마음에 득점력이 네. 강한 선수. 근데 잭슨은 확실한 마무리하고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뭐랄까요, 경기력이 이게 너무 커요.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력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거기다 최근에는 그 불필요한 반칙도 좀 네. 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니콜라 잭슨이 매력적인 면을 찾기가 좀, 물론 오프 더 볼 상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나름대로 두 자릿수 골을 넣는다는 거는 입증이 됐지만 그래도 니콜라 잭슨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가르나초 있잖아요. 가르나초랑 이제 잭슨이랑 수합될 가능성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메뉴 입장에서는 일단 불필요한 자원을 정리하되 최전방을 보강한다. 사온다라는 좀 그런 거 같은데, 여기다 콜로무아니는 어때요? 콜로무아니가 사실은 지난 시즌 이제 유벤투스로 임대를 왔잖아요. 임대를 왔었을 때는 그래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블라우비치보다는 훨씬 좋았다. 네, 좋았고, 그리고 클럽 월드컵 때도 콜로무아니 선수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그 파리 넘어가기 전에 클럽 월드컵까지는 유벤투스에서 활약을 하고 넘어가는 조건이어가지고 계약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그래서 유벤투스에서 클럽 월드컵까지 뛰는 걸 제가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 잘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퍼포먼스 괜찮고, 일단 득점 찬스 확실히 왔을 때 득점 해준 부분 괜찮았고, 역시 콜로무아니 장점 오프 더 볼 움직임도 괜찮았었고, 저는 사실 콜로무아니 선수도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콜로무아니를 바라볼 때 시선은 콜로무아니도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것도 좀 없잖아요. 네, 기복이 너무 심한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말 그대로 확실한 카드를 사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불확실한 카드를 샀어.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도박을 했는데 패가망신 직전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호일룬도 그렇고 안토니도 그렇고 그냥 도박을 다 했는데 다 실패가 됐기 때문에 확실한 카드를 사야 되는데 그 확실한 카드에 콜로무아니가 어울리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저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정말 데리고 올 수 있다면 빌라랑 얘기가 잘 돼서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 저는 와킨 선수를 좀 데리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은 막 동의해요. 네, 전 사실 와킨슨이 가장 좀 그래도 아모림 체제에서 전술에 잘 부합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모림이 원하는 스트라이커 유형에는 지금 이 선수들 중에는 와킨스 선수가 제일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네.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이 와서 역할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솔직히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면 퍼거슨 감독 시절에 소위 얘기해서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칸토나. 네. 그렇죠. 그리고 베르바토프, 웨인 루니. 그리고 반페르시. 물론 이제 아스날 팬들은 싫어하겠지만 반페르시도 검증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된 자원을 데리고 와서 그만큼의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선수들은 약간 도박에 가깝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물론 이제 마테타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입증이 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리 와킨슨이 가장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베일장님께서 메뉴가 셰스코 접촉하고 있다. 지금 뉴캐슬하고 근접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메뉴도 접촉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셰스코를 영입한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셰스코 선수도 저는 셰스코 선수 중계를 제가 하긴 했었었는데 그 네이션스 리그, UEFA 네이션스 리그 중계를 했었었는데 잘합니다. 네, 굉장히 좋고 젊기도 하고요. 지금 아마 이 선수들 중에 가장 젊은 선수가 셰스코 선수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젊기도 하고 유망하기도 하고 뭐 정말 키가 195cm로 알고 있거든요. 네. 키가 195cm에 어쨌든 아모림 그때 기사를 제가 원한 스트라이커 유형의 기사를 봤었었는데 속도 그리고 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힘과 속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벤자민 셰스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침투 움직임 좋고 박스 안쪽에서 볼이 왔을 때 등져서 홀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고 발밑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키가 크지만은 그래도 볼을 다루는 기술이라던가 뭐 원투 패스를 주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또 벤자민 셰스코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카드긴 하지만은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저 입장에서 물음표라는 거지. 플레이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모림과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선수가 이 셰스코 선수다. 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모림 감독이 생각하는 넘버 9이 있으면 그 밑에 쿠냐, 응베모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자리 중에 하나 부페. 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쿠냐, 응베모, 부페는 모두 득점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전방에 있는 자원이 결국 몸싸움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몸싸움에 능하면서 수비 라인을 끌고 나와주는 역할을 해주거나 그러면서도 문전에서 득점기에는 놓치지 않는 그런 스트라이커를 원하는 것 같아요.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완벽한 스트라이커를 원하는 거네요. 정말. 근데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스트라이커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긴 한데 이런 스트라이커가 가끔씩 보면 욕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레반도프스키도 바르셀로나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레반도프스키 제가 한때 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더라도 최전방 자원이면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골을 못 넣으면 당연히 비판을 듣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역할을 하기에는 뭐 세슈코도 괜찮고 네, 셰슈코는 마테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신장이 갖춰진 자원이 이런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이제 고민입니다. 고민. 사실 이렇게 경쟁하다가 하나 둘씩 빼앗기면 이게 클럽 이미지도 좀 그렇게 되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뉴를 봤을 때 이적선이 뭐 델라부터 시작해서 뭐 주앙 페드로, 뭐 요케레스 이렇게 됐다는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적 시장에서 넘버 9을 볼 때 옵션 1은 어디고 옵션 2는 어디고 옵션 3는 어디인데 이게 탁탁탁 취소됐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메뉴도 자신의 계획을 확실하게 이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블라우비치 이런 거는 유벤투스 그거 그러지 마. 이 블라우비치 그 주급 비싼 애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려고 진짜. 지금 메뉴 얼마나 급한데 유벤투스. 지들도 급하면서. 블라우비치는 근데 안타깝다.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올리 와킨슨이 좋은데 올리 와킨슨은 이적료가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나이도 그렇죠. 나이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선수들 중에서는 지금 나이가 가장 많은 선수 95년생이다 보니까 마테타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마테타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마테타도 20대 후반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평가하기로는 마테타의 골 결정력. 어쨌든 마테타도 굉장히 지금이 가장 정성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테타의 골 결정력, 그리고 피지컬, 공중볼 장악 능력, 연계 플레이 같은 부분이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맨유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빨리 발표 났으면 좋겠어. 누구라도 확실한 자원 사가지고. 그냥 9번 딱 해가지고. 네. 왜냐면 메뉴는 좀 9번 자원 없으면 걱정돼요. 사실 9번 없으면은 좀 다가오는 시즌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지현이 형 생각은 지현이 형은 쿠냐가 최전방을 볼 수 있으니 쿠냐를 최전방으로 올리고 그 밑에 이제 부페, 은배모 이렇게 두고 6번 미드필더를 사라. 차라리 안정감 있게. 안정감 있게 경기를 좀 설계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뒤에서 패스가 앞으로 가야지 앞에 있는 그 뛰어난 애들도 볼을 좀 다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자꾸만 머릿속에서 가르너처 날린 거 막 애들 호일론 날린 거 이런 게 기억나니까 호일론이 이번에도 골대 맞췄잖아. 그렇죠. 아니 이게 아깝지는 않으면 아닙니다. 네 아깝지 않으면 또 욕하죠. 네 멀리 날려버리면 또 욕하죠. 근데 여하튼 걔네들이 날린 거 생각하면 최전방이 있어야 돼. 스코어가 있어야 돼.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 저도 그 생각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슈님께서는 지르크지 한 시즌 더 써보는 거 어떠냐고 하시는데, 근데 그때 아모린 감독도 제가 인터뷰 내용에서 봤는데 지르크지는 9번 역할보다는 10번에 어울리는 역할이라고 했던 걸 좀 봤거든요. 원래 지르크지 스타일이 그래요. 그리고 지르크지가 사실은 스코어가 아니에요. 연계형이죠. 네, 연계를 하고 만들어주고 기회가 생겼을 때 이제 골 넣고 이런 뭐 그런 자원이지 거지. 전방에서 막 싸워주면서 막 골을 빡빡 넣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네덜란드 대표팀 경기 중계했을 때도 지르크지가 거의 박스 안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 거의 10번 역할로 내려와가지고 계속 자꾸 리턴 내주고 돌아서서 뭐 측면 뿌려주고 뭐 이런 걸 봤지. 네, 지르크지는 확실히 9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저희 얘기처럼 9번 롤, 6번 롤 하는 뭐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사면 이건 땡큐베리 감사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정리도 되게 복잡한데 9번은 꼭 필요하니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메뉴 관계자도 아니고 그렇죠. 네. 사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아모린 감독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은 좀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여름에
진짜 전력 보강을 잘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어리가 진짜 많죠. 네. 그래가지고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네. 영주 형 6번 살 선수가 있나요? 누가 있을까요? 6번. 나 지금 역까지 나왔다가 욕 들을까봐 삼켰어. 설마. 네, 오리올 로메오 얘기하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은 그 선수 생각 하나도 안 했을 텐데. 네 6번 확실한 6번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여하튼 미드필더 필요해?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냥 서로가 이렇게 던지면서 사는 거죠. 네. 오리올 로메오 FA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FA로.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는 거냐 지금. 지금 댓글 안 좋겠다. 이 형 메뉴 중심으로 본다더니 지금 메뉴를 망치려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웨스트햄 경기 전 나름대로 재밌게 봤고요. 저도요. 네. 네. 그리고 이 경기 보면서 뭐 다가오는 아모린 감독의 새로운 시즌 청사진을 한번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지난 시즌과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쿠냐가 들어와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경기 뭐 은베모가 나온다면 쿠냐와 은베모와 부페가 동시에 뛰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모린 감독이 어떤 식으로 선수 운영을 생각하고 있느냐. 요걸 이제 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빌드업 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결국은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연결에 능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거는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빌드업을 하다가 3돌 빌드업을 하다가 이제 막히면은 어쨌든 좀 양쪽 측면 스토퍼들이 요로라던가 헤븐이 이제 뒷공간으로 뛰는 이 스트라이커에게 이렇게 때려주는 호일론에 때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정확도가 높진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적인 빌드업 쇼패스 빌드업을 가져간다고 하고 만약에 막혔을 때 롱볼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도 그거를 조금 그거에 대한 정확도 높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롱패스의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가면은 올라간다면 네. 그쵸 충분히 올라가서 리턴만 그 10번 역할 해주는 선수라던가 아니면 뭐 부페에게 연결이 된다면은 충분히 공격 전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자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다듬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 가졌어요. 결국은 롱패스의 정확도가 올라간다면 그렇죠.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공간이 조금 더 확보될 수가 있고 그러면 중앙 쪽에서 볼이 조금 더 수월하게 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결국 이제 롱패스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측면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윙백 선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면 도루구 선수를 이용하는 공격 자체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도요. 네, 저도. 그런데 이 경기는 오히려 오른쪽 공격에서 뭔가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알로 쪽에서 보여준 게 없었죠. 네. 사실은 아마드가 한 칸 위에서 뛰는 애잖아요. 그렇죠. 원래 공격 자원이죠. 네, 걔를 지금 윙백에 뒀으면 얘를 공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나왔다는 게 근데 이게 다시 좀 되새김질 같지만 6번 롤 하는 미드필더와 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서 볼을 내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서 반대편 공간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넘기는 그 롱패스가 좀 많다 보니 그렇죠. 네. 그리고 부페도 결국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쿠냐하고 같이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결국 이제 도루구 쪽의 측면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감독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은베모는 제가 알기로는 다음 경기가 이제 본머스전인데 맨유가 본머스전에서는 못 나온다고 그래요? 들었거든요. 괜히 박수 쳤다. 미안해. 빨리 얘기해야지. 결론부터 얘기해야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좀 에버튼전 마지막 경기 에버튼전에 좀 기용을 할 생각이다라고 아모린 감독이 좀 얘기를 한 걸로 전 기사로 봤었는데 일단 조금 빨리 은베모 선수가 좀 매치핏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메뉴가 그 다음 시즌 우승 경쟁하기는 어렵겠죠? 무슨 경쟁이요? 그러니까 리버풀, 맨시티, 너무 아스날, 첼시. 보강을 너무 잘했어요. 다른 팀들이. 네. 그런 팀들이 너무 보강을 잘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지난 시즌 사실 유럽 대항전 티켓을 얻지를 못했잖아요. 일단은 목표를 유럽 대항전 티켓을 일단 확보하는 걸로 일단 7위 잡는다면은-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쪽으로. 잡고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뭔가 더 좋은 플레이가 조금씩 나오고 발전하는 경기를 모습. 한다면은 그럼 뭐 다음 또 넥스트 목표를 잡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 팬들도 지난 시즌 15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따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럽 대항전에는 나가야 나가야 되잖아요. 돼요. 예, 그렇죠. 만약의 경우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면 아모린 감독 잘릴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는 어쨌든 프리시즌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중도 부임을 한 상태에서 했다 보니까 좀 구단 측도 그렇고 팬들도 그럴 수 있다. 오케이 인정 이건데 사실 이번 시즌 다르잖아요. 이번 시즌은 이제 프리시즌부터 시작을 하고 한 상태고 어쨌든 이제는 아모림 감독이 사실 보여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쭉 프리시즌부터 이어와서 그리고 뭐 은배모든 어쨌든 쿠냐든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을 못 낸다? 그럼 아마 변화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레클리프 성향상 안 자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이런 성적이라면 토트넘의 포 감독은 경질될 것이다. 근데 아모린 감독은 그래도 갈 거다. 갈 거다. 왜냐하면 아모린 감독은 중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다시 짜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아모린 감독도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렇죠. 그런데 지현이 형하고 얘기할 때 지현이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리미어 리그 경기 중에 벤치에서 감독의 포즈라든가 표정이라는 걸 봤을 때는 아모림이 너무 성급하다. 급하다. 네.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제스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감독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 오 그러시구나. 그래서 사실 뭐 포 감독도 그렇고 아모림도 그렇고 준비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오니까 둘 다 경질 위기가 있을 때 둘 다 경질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얘기한 대로 포 감독은 경질되고 아모림은 계속 가는데 제가 얘기한 내용은 다 틀렸죠. 결과만 맞았어요. 근데 내용은 다 틀렸는데 결과는 그렇게 가긴 가는데 아모림의 시계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한한 건 아니고 무한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감독 교체를 하면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아모린 감독의 메뉴는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했으면 마지막에 웃기라도 하고 막 챔스 나간다 챔스 막 이런 나간다 얘기 막 이랬겠는데. 했겠지만은 뭐 토트넘이 우승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모린 감독도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정말 작정하고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맨유 생활이. 그래서 이제 프리시즌 뭐 웨스트햄전 치렀는데 그리고 이 경기 승리했습니다. 일단 이겼습니다. 네, 결과는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승리를 하긴 했지만 더 발전해야 된다. 이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1시간 했는데 우리 그 개편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이 저희 라라 영주는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원투펀치 하면서 이렇게 살 떨리는 방송 처음 봤어. 매주 개편 대상이야, 나. 그 애들이 알려줘. 형 이번 주는 살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방송하셔도 됩니다. 막 지금 또 나오잖아. 영주 형 잘리나요? 영주 형 잘리는 날? 막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이제 방송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워낙에 젊은 해설위원 중심으로 이 원투펀치가 힘차고 새롭게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아마도 뭐 시간이 좀 바뀌더라도 저는 이제 1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라이브로 이렇게 쑥덕쑥덕거리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대 교체 나 별로 안 좋아해. 요즘에 다 세대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지 마. 고용부장은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프리랜서인데 저 고용 보장 해달라는 건 약간 그렇지 않나요? 직원으로 쓰자는 거 아닙니까? 네. 여하튼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세리아하고 라리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세리아하고 라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핫하죠. 너무 네. 핫하죠. 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안 다루면 뭐 지현이 형이 다루든 다른 멤버가 다루든 그렇죠. 다루긴 다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선점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월요일 방송을 좋아해. 그래서 월요일에 월요일 라이브를 좋아하고 우리가 냈다 선점해버리는 거지. 그렇죠. 여튼 원투펀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스포티비에서 다음 시즌도 이제 세리아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다음 시즌 이제 세리아 중계 계속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원투펀치에서는 그 얘기를 좀 제작진 분들과 이제 새로 이제 개편되는 이제 좀 제작진 분들과 얘기를 해봤었는데 회의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1시간 라이브는 안 하고 네, 하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라이브보다는 이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네, 그렇게 녹화 방송으로 좀 찾아뵐 것 같습니다. 버림받았네 또. 참 이렇게 또 버림받고만 하네. 네, 여하튼 그러면 결국은 다음 주에 라이브를 한다 할지라도 우진 씨는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원투펀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브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프리미어리그 요즘에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프리미어리그 경기 리뷰도 많이 하도록 할게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이팅, 네, 아스널 파이팅, 뉴캐슬 파이팅, 네, 웨스트햄 파이팅. 네, 제가 2경기 봤는데 2대 팀이 경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